이사를 앞둔 분들이 꼭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사 가면서 엄청 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줄자를 꼭 가지고 가셔서 정말 수납장이 얼만큼 있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수납이 많이 되는지를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정리. 안녕하세요. 똑똑한 정리 정유숙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사하고 수납이 부족한 집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주부님의 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평수는 25평에서 34평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생각보다 수납이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물건에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가정집보다는 물건의 유동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수납에 늘 신경을 쓰시긴 했는데요. 이번에 평수가 넓어진 집에 이사하면서 좀 더 깔끔하게 생활하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 전 집에 가서 먼저 그 집을 보고요. 이사 후 집을 도면과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주방이고요. 옷 정리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고 정리 잘 된 집에서 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라고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주방을 정리하면서 제가 미리 추가적인 수납 가구를 구매하시는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직업 때문에 물건이 계속 왔다 갔다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집에서는 항상 물건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플러스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실장 구매를 요청을 드렸고요. 주방에도 모듈 가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특히 주방이 넓지 않았는데요. 와인 셀러까지 있었기 때문에 주방의 수납이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을 상부장 안에 싱크대 위에 쭉 꺼내놓지 않고 쓰고 싶다라는 생각은 주부들의 모든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다 꺼내놓고 늘어놓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왜 자꾸 물건이 쌓이는지, 왜 자꾸 물건이 나오는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 둘 위에 올려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라이팬, 냄비 정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전문가로서 정리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공간이 중요한 물건을 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팬, 냄비, 도마, 쟁반, 조리도구, 식기류 이런 거는 매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 물건의 공간은 조금 더 꺼내기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이게끔 한 공간에 같은 종류의 냄비와 프라이팬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수납 모듈 안에까지 다 챙겨서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사 오고 나면 사실 이런저런 물건들이 다 섞여 있고 구분해야 되고 일도 굉장히 많아요. 정리를 잘하고 사시던 분들도 집이 바뀌면 어떤 물건의 자리를 정해서 딱딱 넣는다는 것이 전문가라도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넣는 게 정리가 아니라 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물건의 지정석을 마련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조 주방은 있었습니다. 사실 세탁실과 연결된 공간이었는데요. 문을 딱 열면 뒤 공간이 다 보이기 때문에 집에 있었던 가림천으로 그 선반을 가렸습니다. 그 공간에는 청소 관련 용품과 주방에서 해결되지 않은 용품을 수납을 했고요. 세탁기 옆에는 세탁 관련 용품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가려두었더니 좀 더 깔끔해지더라고요. 거실 같은 경우도 모듈 가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옷장과 안방에 수납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방이 좁다 보니까 상비약도 넣어드렸고요. 건강 관련 용품들을 넣어드렸어요. 찜질기라든지 스트레칭 하는 거, 거실에서 운동하는 용품들을 한 곳에 모아서 건강존을 만들어 드렸고요. 여름 용품도 모듈 가구 안에 수납을 해드렸습니다. 모듈 가구 사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미리 사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사를 앞둔 분들이 꼭 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사 가면서 엄청 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막상 가보고 나서 정리하다 보면 미리미리 샀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 갈
말집을 한번 가실 때는 줄자를 꼭 가지고 가셔서 정말 수납장이 얼만큼 있고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수납이 많이 되는지를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사가 편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옷장 정리가 좀 걱정이었어요. 수납은 많지 않은데 옷은 많았습니다. 사용자를 먼저 구분을 해야겠죠. 남편분과 아내분의 공간을 나누었죠.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공간은 옷장의 구조입니다. 옷장 살펴보면 긴 옷을 거는 공간, 짧은 옷을 거는 공간, 선반과 서랍이 있는데요. 보통 긴 공간은 원피스류와 긴 코트와 트렌치 코트 이런 긴 옷들이 많은 것이 여성용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분의 공간, 아내분의 공간을 나누어서 그 다음에 종류를 나누고 색상을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사실 수납은 많이 부족했어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옷의 종류도 많고 옷의 가짓수도 많은 게 어쩌면 현실적인 고민이 될 텐데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일단 행거를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사실 접어서 선반 위에 올려두면 되지만 매일매일 출근길에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해야 되기 때문에 행거를 구매해서 창문 아래쪽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좀 걸어 드렸어요. 웬만하면은 사계절 동안 계속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레스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는 방문 왼쪽에는 선반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매일매일 드는 핸드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납을 해드렸고요. 기존 사용했던 플라스틱 서랍을 옷장 틈새에 두어서 다른 옷에 관련된 용품들을 수납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에 차 있었던 의류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안방 옷장 공간 조금 있는 공간까지 다 활용해서 그곳에 원피스와 면티 종류를 수납해 드렸습니다. 아이 방에는 아이 옷장이 있어서 아이가 스스로 아이 옷을 선택하고 꺼내서 입을 수 있도록 아이 방에 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정리를 진행하면서 수납 공간이 부족했던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좀 넓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사 가시면서 가구를 많이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이사 가면서 없었던 옷장도 생기고 있었던 옷장도 바꾸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물건을 사용자별로 종류별로 모아보는 것만으로도 내 물건이 얼만큼 있는지 알게 돼요. 그래야지만 가구를 사야 되는 것이 정답인지 아니면 서랍을 사야 되는 것이 정답인지 그런 정리에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만으로도 수납이 부족한 집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의 실력일 텐데요. 같이 고객님과 정리하면서 집이 점점 예뻐지고 정리되어 가니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수납이 없어서 부족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